비건 레더나 에코 레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에코냐라고 알아봤더니만 동물성 가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는 걸까? 네,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에 있는 신혜정 기자라고 하고요. 기후 분야를 취재한 지는 이제 202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년 차 정도 됐네요. 네. 저도 한국일보 기후팀 김윤중 기자입니다. 2018년에 입사했고 같이 시작했어요. 3년째. 정기 연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다룰 수 있는 수많은 환경 관련 주제가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취재하면서 그린워싱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환경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거랑 동떨어져 있는 사례가 많이 보였고,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 이제 텀블러를 쓴다 정도의 그 발표가 쭉 이어지니까 이렇게 그린워싱 사례가 되게 많을 것 같고, 또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린워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발굴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재를 하게 된 거죠. 테라 초이스에서 한 2008년 정도였나? 그때 구분을 한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이라는 게 있는데, 상충 효과를 감춘다든지 증거 불충분, 그리고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이 없는 주장, 2가지 악 중에 덜한 것, 허위 라벨,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것 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석유를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이제 온실가스나 탄소량을 해외 나무를 심음으로써 상쇄를 한다는 게,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증거가 좀 불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한국에서 나온 그 온실가스가 바로 거기서 똑같은 양이 상쇄되리라는 거는 과학적인 추정일 뿐이지 그게 딱 다이렉트로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또는 허위 라벨이 사실 비슷한데, 비건 레더나 에코 레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왜 에코냐라고 알아봤더니만 동물성 가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물성 가죽을 쓰지 않은 대신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 가죽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는 걸까? 취재하면서 좀 공통적으로 반복됐던 그린워싱 유형들은 비승전 플라스틱.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상당했던 거는, 최근에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호텔들이랑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어메니티를 없앴거든요. 일회용품을. 그걸 이제 환경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사실 호텔에서 정말 해야 하는 환경 정책이 있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막대한 전기 소비를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메인인데, 내막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소식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즉각적이고 쉬운 것만 하고 티를 냈구나. 사실 이건 환경 정책 자체를 되게 우습게 만드는 게 어메니티 없애는 게 환경인가? 약간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환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런 거를 이렇게 정책으로 내세우면 위상을 좀 더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 그린워싱 탐정 쓸 때 마지막 회를 그렇게 시민들에게 팁을 드리자라고 해서 썼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딱 떨어지는 게 없는 게 그린워싱의 특징인데, 한 가지는 제로웨이스트를 하자고 하면서 뭘 사세요라는 거는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로웨이스트의 기본은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쓰시던 거 쓰시고 나중에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인증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인증 기준 자체가 되게 낮거든요. 그거를 따라 믿기가 되게 어렵고, 근데 사실 인증 라벨이 그렇게 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준이 너무 높아버리면 기업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이 막 진짜 강한 효과를 가지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인증이 있으면 반드시 사면 그 기준이 높아도 기업들이 그걸 받으려고 애를 쓸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인증의 기준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그 인증을 신뢰를 못하니까 인증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져서 또 인증이 기업들한테 인기가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린워싱 제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녹색
기업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온실가스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화력발전소라 할지라도 다른 기준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냥 친환경 그린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연재를 하면서 되게 중점을 뒀던 게 이런 기준들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였거든요. 향후 기준들의 규제들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그린워싱을 취재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그린워싱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이 ESG 경영을 하면서 빠른 성과를 내고 싶고 빠른 홍보 효과를 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ESG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게 ESG가 나온 지 초반이고 실제로 효과를 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제가 봤을 때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린 진짜 몰랐다. 근데 이런 효과가 있었군요 하면서 좀 시정을 하려고도 하시고 안타깝죠. 장기적으로 ESG를 실천을 할 수 있고 평가를 받는 환경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결과를 보면 이게 환경성이 100% 인정되지 않는 게 맞는데 기업이 이거를 실수로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충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포스코의 그 ESG를 맡고 계신 분이 우리는 그린워싱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재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선도주자는 미숙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린워싱이라는 낙인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선도하고 싶다가도 계속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 그 의도를 판단하는 문제 그리고 낙인이냐 아니면 정당한 비판이냐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저는 좀 쓰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 어렵지. 언론계에서 기후위기 보도에 대한 그런 현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언론계만을 그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팀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의 그 기후 관련 팀이 생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꼭 기후팀이 있지 않더라도 언론사에서 꼭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되게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음 단계로 발전해가는 생각이 들고 ESG 열풍이 한참 불었었잖아요. 기후위기를 꼭 기후 이슈, 과학 이슈로 다루는 것을 떠나서 이제 뭐 경제 이슈, 정치 이슈, 산업 이슈 이렇게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후 이슈를 다루는 거는 늘어나고 있는 게 맞는데 기후 이슈를 다룰 때도 그 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2의 전쟁판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후를 다루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좀 그게 있었다면 이 기후 이슈를 얼마나 주도적인 것으로 놔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고 그 면에서는 되게 아직은 충분하게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한테 데스크 전권이 주어지신다면 혹시 꼭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만약에 저한테 인사권이 주어진다면 기후부를 만들어서 기후금융팀, 뭐 자원순환팀 이런 기후 영역이 너무 넓으니까 뭐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게 좀 제한적인 맞아. 거지. 팀 보강? 팀 보강? 지구한 기자들을 출연하신 되게 많은 좋은 기자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를 포함해서 그분들의 기사를 보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해나가는. 네.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 나 있는 자리에서 기후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고민된다.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일반 개인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인 것 같거든요.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럴 땐 기후 뉴스를 봐주세요.